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14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현대제철 동국제약이 어제 1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때문에 3.8%, 11% 오르고 난 다음에 3.8% 정도면은 요 정도는 애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양음양 패턴이 나올 것인가. 어제 거래량도 캔들도 양봉이었죠. 빨간색이었고 오늘 거래량 줄어들고 주가도 파란색인데 내일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서 양봉 나오고 거래량도 오늘 거래량 뒤집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제철 반사익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3고로 이어 4고로 2고로까지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제품 생산까지 완전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쇳물을 녹이는 이 고로가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점까지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빵돼서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이 온도까지 올리는데 보통 3주에서 한 5주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공정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강이라 나와 있죠. 생산된 쇳물을 제강 공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산된 쇳물을 제강 공정으로 보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데 생산된 쇳물,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 이게 방금 말씀드린 철광석을 녹여서 이 철광석 완전히 그냥 녹이는, 액체처럼 녹이는 그 공정이 제강 공정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녹은 쇳물을 제강 공정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슬래브 작업을 하는데, 이 슬래브 작업이 뭐냐면 우리 보통 뉴스 보게 되면은 빨갛게 달아오른 그 철강이 쭉 이 롤러를 타고 가고 있죠. 그게 슬래브 작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철강 반제품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압연 공정. 압연 공정을 뭐냐면은 이 철강 판재료를 만드는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슬래브 작업을 한다는 그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빨갛게 익은 굵은 판과 같은 철강 제품이 이렇게 슬래브를 타고 이 롤러를 타고 오죠. 이게 슬래브 공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철강 판재료를 만드는데, 이 철강 판재료가 뭐냐면은 자동차용 내연강판이든지 열연강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선용 후판을 만드는 공정이 압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압연 공정은 아직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철강 판재료 같은 경우는 조금씩 출고가 가능할 정도로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이 압연 공정, 그러니까 철강 판재료를 만드는 공정, 이거는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 달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라 보시면 판재, 요거 보이시죠? 요거 내연강판, 열연강판, 요거는 자동차용 강판이고 조선용 후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래브 작업에 들어간 이 철강 반제품을 가지고 판재를 만들기도 하고 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H현강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의 전체 매출의 55%가 이 판재료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재료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는 현대제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동국제약도 있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국내 매출 비중이 88%거든요. 88%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좀 더 수혜라고 좀 보는 게 일단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현대제철도 57.6%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7.6%가 뭐냐면은 이 판재료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항제철에서 어쨌든 포스코에서 이 생산 차질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수혜는 현대제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포스코가 출고를 못해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혜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지금 추정 포도 PR입니다. 추정 포도 뭐라 그랬죠? 2.7배 정도 됩니다. 2.7배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현대제철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30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예전에 피크 찍을 때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0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아요. 어제 기관이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였다라는 점. 자, 어쨌든 수급을 보게 되면은 대량 매수,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선박힘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제철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